50대가 지나고 60대, 70대가 되면 우리 삶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랜 세월 몸이 약해지시다가 서서히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고, 요양원에서 지내시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상황을 이미 겪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걱정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상속과 자산 이전 구조를 연구해 온 오준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떠나심은 예고 없이 오지 않지만 정작 준비해야 할 절차는 마음이 가장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가족이 겪는 부담이 몇 배씩 달라지는 모습을 정말 많이 지켜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만 잘 치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아시지만 실은 그때부터 바로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걸 제때 하지 못하면 몇 년 뒤에 더 큰 어려움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슬픔에 잠겨 절차를 놓쳐서 몇 년 뒤에야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상속은 언제나 갑작스럽고 마음이 무너진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몰려와 버리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차분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부모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있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런 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늦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 가족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한참이 지나서야 절차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따님인 62세 김미정 님이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온 뒤 며칠 동안 멍하니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밤낮으로 울다가 지쳐 잠들고 깨어나면 또 눈물만 흘리고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갔대요. 친척들이 다녀가고 문상객들이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지니 더 큰 슬픔이 밀려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야 아버님 계좌가 이미 묶였다는 걸 알게 되셨고 뒤늦게 서류를 챙기느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큰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은행도 가야 하고 주민센터도 가야 하고 법무사도 찾아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놓친 서류들 때문에 같은 곳을 몇 번씩 다시 방문해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때 따님이 크게 변했던 건 단 한 가지 습관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만큼은 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만든 것이죠. 그 작은 변화로 이후 모든 절차가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김미정님은 그 뒤로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하셨다고 해요.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 평생 도움이 되는 지식이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상속 절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반드시 해야 하는 핵심 절차 5가지.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건 바로 기본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와 사망일시 확인은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거든요. 이 서류가 없으면 그 어떤 절차도 시작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가족관계 등록기관에서는 사망일시가 정확해야 상속 개시일이 확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정확해야 세금 계산도 제대로 되고 계좌 해제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69세 박성호님은 사망진단서를 늦게 챙겨서 은행 절차가 모두 지연되며 상속기간을 절반 이상 소모하셨어요.
은행에서는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발급받는 사망진단서를 여러 부 챙겨두시고 사망일시가 정확한지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5부 정도 발급받아 두시면 나중에 여기저기 제출할 때 편하세요. 은행, 보험사, 주민센터, 법무사, 세무사한테 다 제출해야 하거든요.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상속재산조회도 계좌 해제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망일시가 틀리게 기재된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발급받자마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혹시 지금 이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장례식장에서 받으신 서류를 잘 보관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장례비 영수증 정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는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거든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 공제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장례비를 최대 1,000만 원, 공분 장지는 최대 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예요. 71세 이수정님은 영수증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실제보다 700만 원을 덜 공제받아 세금이 늘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몰라요. 카드 영수증이든 현금 영수증이든 계산서든 모두 별도로 봉투에 넣고 날짜별로 묶어두시면 가장 편합니다. 나중에 세무사가 정리할 때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장례식장 사용료, 수의 구입비, 관 구입비, 제단 장식비, 음식 비용, 운구 비용, 화장 비용, 봉안당 비용까지 다 영수증을 받으셔야 해요. 장례비가 500만 원 미만이면 자동 인정이 되지만 그 이상은 영수증 없으면 불인정되니까요. 요즘 장례비가 평균 1,000만 원은 넘게 나오니까 영수증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장례비 정리를 누가 맡기로 하셨나요? 형제 자매 중 한 분이 대표로 맡아서 모든 영수증을 한 곳에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장례가 끝난 뒤 1개월 내에 해야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가족관계 등록기관은 신고 지연 시 5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계좌가 묶이는 거예요. 75세 김영민님은 슬픔에 지쳐 신고를 미루다가 계좌 정지 기간이 길어져서 공과금이랑 보험료가 연체되는 문제를 겪으셨어요. 자동 이체가 안 되니까 연체료까지 붙고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정말 난리가 났었죠. 주민센터 방문하실 때 사망진단서랑 신고자, 신분증만 있으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해요.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하면 바로 건강보험 상실신고까지 연계되니까 더 편리해졌어요. 지연되면 계좌랑 보험 등 모든 후속 절차가 밀리거든요. 사망신고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자동으로 여러 곳에 통보가 가서 불필요한 청구서가 안 나오게 됩니다. 혹시 사망신고는 누구와 함께 하실 예정인가요? 혼자 가시기보다는 형제 자매 중 한 분과 함께 가시면 서류 확인도 하고 상의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네 번째로 꼭 신청하셔야 하는 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서비스예요.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 계좌, 보험, 차량, 세금 체납 내역을 국가에서 한 번에 조회해주는 서비스거든요. 일일이 은행 다니고 보험사 다니고 등기소 다닐 필요가 없어요.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7일에서 20일 사이에 조회 결과가 전달됩니다. 빠르면 일주일이면 모든 재산이 한눈에 보여요. 68세 정동수님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서야 아버님의 오래된 보험과 묵혀둔 계좌를 발견해서 상속 재산을 온전히 확보하셨어요. 그분도 이 서비스를 몰랐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갔을 거래요. 특히 부모님이 여러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두셨거나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을 때 이 서비스가 정말 유용해요. 주민센터 방문하실 때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한 번 방문으로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거죠. 서비스 신청을 놓치면 계좌와 부동산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해서 시간이 3배 이상 걸리거든요.
실제로 부모님이 어느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두셨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하셨는지 자녀들이 다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서비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많다면 반드시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하는 절차거든요. 법원에서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기한을 엄격하게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자동으로 상속을 승인한 걸로 간주되고 그러면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돼요. 73세 서민우님은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서 손주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가족 전체가 법원을 드나들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안심상속 서비스 결과를 받은 즉시 채무 여부를 보시고 가족들과 결정하셔야 합니다. 모든 가족이 상속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손주나 형제에게 상속이 넘어가거든요. 상속 포기는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한정 승인도 마찬가지예요. 한정 승인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거니까 채무가 있지만 재산도 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혹시 채무 여부를 이미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채무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상속 절차는 훨씬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상속 과정에서 더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확장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부동산 증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핵심 실천법 6가지. 부동산 시가 평가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상속세에 큰 영향을 미쳐요. 아파트는 유사 매매 사례를, 토지나 상가는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상속 가액을 정하거든요.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평가 방식에 따라서 상속세가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심지어 억 단위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전후 6개월 거래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는 전문가가 직접 나와서 부동산 상태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감정평가가 유리할 수 있어요. 상가나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시세대로 평가하면 너무 높게 나오는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실제 상태를 반영해서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 부동산이 어떤 종류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토지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동산 평가는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의해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계좌 내역은 10년치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사전 증여가 있는지 확인해야 상속세 누락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10년 내 증여한 금액은 모두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국세청은 10년치를 다 추적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보내신 기록이 있으면 그게 다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 거죠. 폐쇄된 계좌도 포함해서 10년치 내역을 은행에서 요청하셔야 해요. 은행에 가서 10년치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하면 발급해 줍니다. 혹시 폐쇄된 계좌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래전에 쓰다가 안 쓴 계좌도 다 조회해야 해요. 부모님이 자녀 결혼 자금으로 주신 돈, 손주 교육비로 주신 돈, 이런 것들이 다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요. 10년 안에 준 거면 다 합산되니까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간 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그게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 명확히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상속세 신고와 납부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무섭게 가산세가 붙어요. 6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즉시 붙어요. 상속세가 1억이면 가산세만 2천만 원이에요. 가산세가 쌓이면 본세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가산세가 본세의 2배가 된 경우도 봤어요.
상속인끼리 공동 계좌를 만들어서 세금 재원을 모아두시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누가 얼마를 낼지 미리 정해놓고 함께 계좌에 입금하는 거죠. 형제 자매끼리 상속 지분대로 나눠서 각자 부담하면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상속세 납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부동산만 많고 현금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세무사와 꼭 상담하세요. 취득세 전략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취득세는 3배 차이가 나거든요.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훨씬 적어요. 상속받는 사람에 따라서 취득세가 크게 달라지니까 미리 정하셔야 해요. 가족끼리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하고 등기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하시되 취득세를 최소화할 인원을 정해 두세요. 누가 부동산을 받을지 이미 정하셨나요? 형제 자매 중에 무주택자가 있으면 그분이 받는 게 취득세를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에요. 취득세만 잘 계획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것도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거든요. 이 신고 금액은 상속세의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면 그만큼 상속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니까 상속세 절차와 함께 준비하셔야 해요. 고인의 최근 소득 내역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거나 임대소득이 있으셨다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것도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번호는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채권이나 채무관계 확인, 지인 연락,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파악에 필요하거든요. 돌아가신 분 앞으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은행에서 연락 올 수도 있고 보험사에서 연락 올 수도 있고 친구분들이 연락하실 수도 있어요. 번호를 바로 해지하면 연락이 끊겨서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어요. 1년 정도 가장 낮은 요금제로 유지하시면 안전합니다. 월 10,000원 안팎이면 유지할 수 있어요. 휴대폰 번호는 유지하실 계획인가요? 상속 절차가 다 끝나고 1년 정도 지나면 그때 해지하셔도 늦지 않아요. 혹시 모를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정리해 보면서 오늘 꼭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속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제대로만 관리하면 절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잘못된 상식대로 장래만 끝나면 된다고 생각하면 계좌가 묶이고 채무가 함께 넘어오고 상속세가 갑자기 늘어나는 위험이 생깁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본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장래 끝나고 한숨 돌리고 나면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계좌는 이미 묶였고 공과금은 연체되고 상속 포기 기한은 지나가 버리고 그런 상황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미리만 알았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대로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장례비 정리만 제대로 해두시면 상속 절차는 훨씬 단순해지고 가족 간 갈등도 줄어듭니다. 서류만 제대로 챙겨두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형제 자매끼리 누가 뭘 받을지 싸우는 일도 없고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일도 줄어들고 채무 때문에 놀라는 일도 없어요.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결정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느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단 하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알면 뒤에 모든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채무가 있는지, 보험이 있는지 이게 다 보이면 그 다음 결정은 쉬워요. 상속 포기를 할지, 상속세를 어떻게 낼지,
부동산을 누가 받을지 이 모든 게 명확해지거든요. 안심상속 서비스 하나만 제대로 신청해도 여러분의 상속 절차는 절반은 끝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서비스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천만 원씩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상속세 공제 항목,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무엇이었나요?